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중 하나로 이 전쟁의 시작, 원인,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시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칠러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봉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곰국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형님은 이 전쟁의 명분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차단.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푸틴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적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정부는 이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칭하며 정당화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비판과 제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원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새롭게 독립된 국가로 나뉘었지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처럼 러시아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유권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어 사용 지역과 우크라이나어 사용 지역 간의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정학적 원인. 냉전 이후 나토는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권을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중요한 에너지 수송 경로입니다. 이를 둘러싼 통제권 갈등도 전쟁의 배경에 포함됩니다. 정치적 요인.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강화하며 이웃민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푸틴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러시아의 대국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상황 2025년 기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국, EU, 나토, 회원국 등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반격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마스 같은 첨단 무기와 훈련받은 병력을 통해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을 계속 점령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을 러시아 영토로 합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선은 다소 고착화된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게릴라전과 포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감소와 경제적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주요 도시와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는 동유럽에서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이란 등 일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 전망과 방향.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협상과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는 임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고착화되고 양측이 군사적, 경제적 소모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반격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 대변되는 신냉전 구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대체 공급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유엔과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중소국가들이 독립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국지적 분쟁을 넘어 세계 정치 경제 군사적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결과는 국제 질서의 재편과 지역 안보 체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향방은 전적으로 국제사회와 당사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러우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 러우 전쟁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서방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거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계기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한미연합훈련이 확대되고 첨단 무기 배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의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군사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고급 무기 도입과 차체 방위산업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연대는 한미동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에서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간주하며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한러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 지원 가능성이나 기술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러우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대체 공급원을 찾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동, 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제조업,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이 줄어든 대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와 한반도. 러우 전쟁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켰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글로벌 갈등 속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진영 사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주목하며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회피할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 개발과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적절히 조율하는 외교적 균형 전략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성 강화.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타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 외교,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 속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적 자립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반도는 국제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